안녕하세요. 항상 상처받는 나를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특정 상황에서 유독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상처받는지 그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지?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? 남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말 한마디에 유독 마음이 쓰이고 밤새 이불킥을 하기도 하고요.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? 이 책에서는요, 진짜 원인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요.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과거의 상처가 무의식 속에 흉터처럼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. 근데 있잖아요. 우리 마음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.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거든요. 바로 마음의 비밀 경호원이라고 할 수 있죠. 우리 몸에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딱 막아주잖아요. 마음도 똑같아요. 상처나 불안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면역 체계가 있다는 거죠.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걸 바로 심리 방어 기제라고 불렀어요. 한마디로 즉 이고가 고통을 피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어 기술인 셈이죠. 그럼 이 방어 기제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지도를 한번 펼쳐봐야 해요. 프로이트는 우리 마음을 이 빙산에 비유했는데요. 보세요. 물 아래의 이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지금 당장을 외치는 본능 덩어리 원초와 이드하고요. 또 절대 안 돼! 이렇게 말하는 도덕 선생님 같은 초자 슈퍼이고예요.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물 위에 아주 작은 부분 있죠? 저게 바로 현실을 조율하는 이성적인 자아 이고인 거죠.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하는 원초아랑 야, 그건 안 돼 하고 막는 초아. 이 둘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? 바로 그때 불안을 느낀 자아가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딱 꺼내드는 비장의 카드가 바로 이 심리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 마음이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피하려고 과연 어떤 전략들을 쓰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? 첫 번째 전략은 바로 격리와 회피예요. 격리는 뭐냐면 어떤 사건 자체는 기억하는데 그 사건에 붙어있는 고통스러운 감정만 가위로 싹둑 잘라내는 거예요. 반면에 회피는 아예 그 생각이나 상황 자체를 피해버리는 거죠. 주의를 완전히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식으로요. 예를 들어볼게요. 강도를 당한 남성의 경우 그 끔찍했던 감정만 싹 분리시켜버린 거예요. 물론 그 순간의 고통은 피할 수 있었겠죠. 하지만 이런 방식이 자꾸 반복되면 나중에는 진짜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. 또 다른 예로 이별한 여성의 경우는 어때요? 슬픔을 마주하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왜 헤어졌을까? 그 원인만 계속 분석하는 생각의 쳇바퀴 속으로 도망쳐버린 거죠. 이렇게 문제를 피하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엔 그 상처를 제대로 극복해야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에요. 자, 이번에는요.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을 살짝 바꿔서 내면의 갈등을 다루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볼게요. 이번에 볼 건 내사와 동일시인데요. 내사는 마치 스펀지 같아요.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가리지 않고 외부의 것을 그냥 그대로 쭉 흡수해버리는 거죠. 반면에 동일시는 좀 달라요. 존경하는 사람을 보면서 와, 저 사람의 저런 점은 진짜 멋있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장점만 쏙쏙 골라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이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따라하느냐, 바로 이 차이가 핵심인 거죠. 이 반동 형성이라는 건 진짜 흥미로워요. 뭐냐면 내 마음속 진짜 욕구랑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사실은 어떤 사람이 너무 싫은데 괜히 더 막 친절하게 구는 거, 그런 거요. 물론 관계에서 마찰은 피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결국 누구에게도 솔직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수도 있어요. 딱 맞는 예가 있죠. 사탕을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저는 사탕 싫어요 하고 외치는 아이. 또 좋아하는 남학생한테 마음 들킬까봐 오히려 더 쌀쌀맞게 구는 여학생. 전부 다 자기 진짜 마음을 숨기려고 정반대의 행동을 선택한 거잖아요. 근데 이렇게 자기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요. 나중엔 정말로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헷갈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? 한 소년의 미스테리한 이야기입니다.
이 소년의 행동이 바로 취소라는 방어 기제를 보여주는 건데요. 이 취소라는 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시도예요. 상담을 해보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는 자기를 방치하는 부모님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강박적으로 잠그는 행동은 그 공격적인 충동과 죄책감을 마치 마법처럼 취소해버리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노력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우리 마음속 방어 기제들에 대해 알게 됐는데,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런 방어 기제들을 그냥 다 없애버려야 할까요? 아니요, 그게 아니에요. 핵심은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. 혹시 킨치키라는 일본 공예 아세요? 깨진 그릇 조각들을 금으로 이어붙여서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건데요. 우리의 상처랑 또 그 상처를 감싸려고 만들어진 방어 기제들도 바로 이와 같아요. 우리 삶의 고유한 역사가 되는 거죠. 그걸 억지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생겨났구나 하고 이해하고 끌어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상처도 인생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고통을 무작정 피하지 않고 왜 아픈지 자세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상처를 지혜로 바꿀 힘을 얻게 되는 거죠. 결국 자기 이해라는 건 어떤 끝이 있는 목적지가 아니에요. 계속되는 여정이죠. 우리한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고요. 나의 결점, 나의 상처까지도 전부 수용하고 이게 바로 나야 하고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. 자,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어떤 패턴을 사용하고 있을까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, 이게 바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.